오늘 아침에 제가 우종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보수 소위 제야 그룹 안에 우종창. 저 같은 사람은 뭐 별로 주특기가 없습니다만은 이 우종창 군은 원래 조선일보 기자를 하다가 날리는 기자였죠. 뭐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막 땅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때 우종창은 이 조선일보의 에이스였습니다. 이미. 나이는 저보다 오히려 약간 하나 밑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를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땅바닥에 기고 있을 때 우종창은 그야말로 에이스 기자로 날아가던 시절인데 썼다 하면 특종이죠. 근데 그 우종창이 이제 여러 인생의 변전을 거쳐서 지금 제야에서 소위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박근혜 탄핵에 관한 또 태극기의 지난 7년에 대한 지난 7년 동안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100분짜리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는 그 우종창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지사가 탄핵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을 해서 종목별로 말하자면 너 죄를 너가 알렸다 하고 쭉 읽었는데 탄핵재판의 판결문이 있죠. 주문, 파면이다 이렇게 파면한다고 하는 아주 생소한 용어를 써서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그 판결문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또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를 다 하고 1심 판결, 2심 판결, 대법원 판결 다시 백받고 했다가 다시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판결을 말하자면 2번이나 받았습니다만은 대법원 판결을 판결문까지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보면 엉터리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다. 탄핵은 잘못되었다. 알지도 못하고 탄핵한 거다. 탄핵재판관들이 8명이 원래 9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판사가 방통위가 5명인데 왜 2명으로 결의를 했느냐 라는 것도 시비를 삼았죠. 근데 방통위는 5명이 있어야 무슨 결재를 하는 것은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 방통위에 대한 지금 방통위 문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 MBC의 좌익 편향 언론 좌익 편향 방송, MBC가 민주당의 기관지처럼 되어 있다 하는 데 대한 근데 MBC는 이번 어제 대통령의 그게 생방송이 안 되었다 그래요.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는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생방송이 안 된 건지 기분 나쁘다 하고 윤석열의 생방송은 아예 하지 말자라고 결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 쌍욕을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저 얼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생방송이 안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어제 질문한 기자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기자들 정말 이상합니다. 물어야 될 질문은 안 물어요.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얘기한 탄핵은 잘못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그 얘기를 하면서 우선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일단 여기에 썼습니다. 가장 잘못된 탄핵 사유는 미르재단 등 기업에 대한 강요. 그때 탄핵 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이경미가 아주 권위에 쩔은 목소리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하고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내라고 강요한 것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거다 하고 탄핵 제1사유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판결에서 그거 무죄였어요. 대부분 판결에 무죄. 그 죄 없다. 그 강요 아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 판결문하고 대부분 판결문을 좋다. 다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하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그럼 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그 당시에 썼던 판사들은 뭘 보고 박근혜를 파면했냐 이거죠. 무엇을 가지고 당신들은 박근혜를 파면했나? 쫄았지. 9명은 완전체의 숫자가 돼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9명의 요건은 필수적 요건입니다. 방통위처럼 5명이어도 되고 한두 명 그저 다수결만 되면 돼 라고 지금 판사는 얘기한 거거든요. 헌법재판관 9명은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없어도 돼. 6명이 아니 9명이니까 5명만 있으면 되죠. 5명만 있으면 결정할 수 있어. 다수결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은 필수적 9명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9명이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잔머리 억수로 굴린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그 정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파면으로 말하자면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데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9명이 돼야 되는데 1명이 퇴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8명을 가지고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왜? 빨리 박근혜를 드러내야 되니까. 9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죠. 그런데 빨리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서 8명이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 대신 이 8명이 만장일치를 한 겁니다. 1명이 반대했다. 만일에 2명이 반대했다. 3명이 반대했다. 그럼 5명 가지고 결의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럼 2명이 반대했다. 그러면은 6명이죠. 6명이 결의할 수 있느냐? 근데 나머지 3명이 반대였는데 1명이 모자란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 3명이 될 수도 있죠. 이때 이것을 합법적인 헌법재판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치팅입니다. 치팅. 사기친 거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그래서 8명 만장일치를 만들어내면서
박근혜 파면이라고 예? 심사기관도 없이 형사 절차법에 의한 말하자면 사안건 조사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제1호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서 미르재단에 출연할 강요했다. 그 대부분에서 무죄야 때린 거거든요. 어떡하죠? 그 김문수 장관이 앞장서서 재심 청구를 하죠. 뭐 우리 다 같이.